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테슬라가 이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신고가를 찍었고요. 와, 이전 영상에서도 분석했듯이 S&P 편입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고 미국의 부양책 1월 초에 발표될 2020년 12월 월간 글로벌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주가 상승 기대가 매우 컸죠. 테슬라의 기본 펀더멘털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 정부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일회성 $600 지원금 합의가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주가에 즉시 반영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실무 경기가 나빠졌고 이를 위한 부양책과 트럼프의 공화당이 내년 초 상원 의원 경선이 진행되는 점을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시기에 딱 맞추어서 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부양책이 실시되면 실물 경제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더 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까지 테슬라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듯 하고요. 주식 중에서 가장 핫한 게 테슬라 주식이죠. 또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 증가까지 나스닥 호재로 여겨지면서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 러셀 2000까지 모두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면 테슬라는 또 박스권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게리 블랙도 S&P 편입 전후로 $680까지 간다고 했었고 부양책으로 주가 상승 효과가 일주일 이상 간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게리 블랙의 목표가 도달은 어려운 일이 아닐 듯합니다. $620 선에서 단단하게 형성된 지지선이 더욱 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떨어져도 $62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가 기준이고요. S&P 편입 이후에 주가 하락 심리로 인해서 거래량 감소도 부양책이 한방에 해결하였는데요. 기관들은 12월 14일과 15일에 대량 매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S&P 추정 펀드들이 아직까지 매수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듯합니다. 기존의 언론에서 뿌린 부정적인 뉴스도 그닥 주식시장에 효과가 별로 없었지요. 여기 이평선을 보면 정말 월가의 클래스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요즘같이 미디어나 인터넷이 발전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이 적었지 예전 같았으면 그냥 빨래질 당했을 듯합니다. 일본에 보면 11월 30일에 매드가 시그널보다 큰 골드크로스 매수 신호를 이상적으로 발생시켜서 개미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를 유도했고요. 2번 골드크로스, 3번 골드크로스까지 작게 골든크로스를 발생시키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편입 발표 직전까지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것까지 볼 수 있고요. 골든크로스는 강력한 매수 사인으로 골든크로스가 형성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게 정설인데요. 차트를 보면 대부분 골드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전형적인 기관의 개미 털어먹기 전략이죠. 국내 투자자들도 이 시기에 매도를 많이 했을 듯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차트 플러스 재무 플러스 알파인 기업입니다. 스페이스 X에서 보듯이 주가도 쭉쭉 올라가길 원하는 인비저블한 소울이 있는 기업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이 흐름대로 간다면 2021년 1월 4일, 5일 정도에 진행될 12월 판매량과 실적 발표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일단 관전 포인트는 중국 11월 판매량 21,000대 78% 급등 이후에 얼마나 더 판매했는가. 1월에 모델 Y가 중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 중국 시장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차 제조사와의 순위에서도 압도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2018년 18만 대 판매 이후에 19년도 17만 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슈퍼차저 1년 무상 이용 이벤트를 통해서 얼마나 더 판매량이 증가했을지, 2019년도 판매량을 초과할지 11월 대비 얼마나 증가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폭스바겐 ID 시리즈와 벤츠, 현대차, 저가형 전기차 신차를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테슬라의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유럽 생산이 아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입해 오다 보니까 관세나 운송비로 인해서 차량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테슬라 모델 3를 한 대 생산하려면 다량의 부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미국에서 조립하고 다시 유럽으로 수출하니까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부터 중국산 저가형 모델 3가 유럽으로 풀리면서 다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듯한데요. 정말로 12월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하였고 점유율도 얼마나 증가할지가 체크 포인트일 듯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매달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전기차라는 신사업에서 기존의 전통 산업을 가로치우고 새로운 레코드를 써내려가는 게 분석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월 4일과 5일에 걸쳐서 글로벌 판매량 발표가 나오고 1월 마지막 주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순이익이 1%대인 테슬라가 연말에 얼마나 성과를 더 올렸을지 기대가 되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 시장이 10월, 11월, 12월 연말 보너스가 나오고 모임이 많은 해피 뉴 이어 파티 전에 판매량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3월, 4월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로 소풍 가기 좋은 시기에 판매량이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12월에 글로벌 테슬라 판매량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1월 5일까지 판매량이 발표가 되면 대략적인 한 해의 실적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1월 둘째 주부터 테슬라의 주가 폭등이 예상되고요. 대신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잘 나와야 되겠죠. S&P에서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다시 상향했는데요. S&P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로 국가 신용 등급까지 매기면서 주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 업그레이드하면서 테슬라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10월에 B+에서 BB-로 상승했을 때도 주가가 폭등했고요. 올해만 해도 테슬라 세 번째 S&P 신용등급 상승입니다. 테슬라의 신용등급 상승 1년에 3번 대단합니다. 7월 전까지만 해도 B-였고 7월 29일에 B+로 두 단계 한꺼번에 상향했고요. 10월과 12월에 테슬라의 신용평가를 SNS가 책정하는 방식을 보면 다음 신용평가 상승 지점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신용평가 등급 상승이 어떤 호재보다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평가가 높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주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가 폭락이나 파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0월에 진행했던 테슬라의 신용평가 업그레이드에서 핵심은 유동성 증가로 인한 현금 보유 상승으로 재무 리스크가 감소됐다는 점, 3분기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고 5분기 연속 흑자가 났다는 점, 2020년에 47만 대 판매 목표치 도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유럽과 중국에서 생산 공장 확충과 미국에서도 압도적인 전기차 점유율이 신용등급 업그레이드 주요 이유였는데요. 12월 18일 BB-에서 BB로 상승한 핵심은 10월과 유사하게 유상증자를 통한 현금 확보로 부채 위험이 감소했고요. 이전 테슬라 유상증자 영상에서도 언급한 점이 있는데 유상증자로 5빌리언의 현금이 늘어나면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습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소폭 하락하였으나 머스크 형님의 꿀타이밍 유상증자가 신용등급 상승에 한몫 톡톡히 했죠. 정말 어메이징한 경영가이자 전략가입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리스크 감소와 10월 등급 상승, 마찬가지로 올해 47만 대 차량 판매량 목표 달성, 2021년 87만 대 판매 예상까지 S&P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테슬라를 신용평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증가보다는 미국과 유럽에서 올해 판매량 감소로 인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글로벌 내연 기관차 강자인 폭스바겐, 도요타, BMW, 벤츠 같은 기업들이 전기차 신차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S&P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을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자로 보고 있는데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이 AI 업체들과 자율주행, OTS, OS 부분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테슬라의 OTA 없이 전기차를 구매할 바에는 그냥 내연기관차 구매하는 게 낫습니다. 비싼 돈 주고 저성능 OTA, OS 쓸 바에는 태블릿 설치해서 길 찾는 게 더 낫고요. 2021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로보택시와 FSD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다면 보수적인 신용평가사들도 테슬라 신용등급 책정에 더욱 긍정적일 듯합니다. 주가는 더욱 좋겠죠. 종합적으로 보면 S&P는 실물경제, 실수요, 판매량을 핵심으로 보고 있고 순이익 상승과 풍부한 현금 보유량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 생산 캐파 증가, 시장 점유율 등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신용 측정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4일과 5일에 걸쳐서 발표되는 12월 테슬라 판매량이 2월쯤에 한 번 더 신용등급 상승을 유발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제 테슬라의 신용평가 등급은 BB 등급으로 두 단계만 더 오르면 BBB-로 더 이상 정크, 고리스크 주식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인데요. 그 대단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100만 대 양산의 BBB-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듯합니다. 2020년 4분기까지 폭증한 차량 인도량과 모델 Y 중국 공장 완공으로 인한 1월부터 인도가 시작되고 기가 베를린 배터리 공장과 페인트샵 완공이 다가오면서 글로벌 확장으로 인한 테슬라의 제조 효율이 올라가고 기존의 전기차 후발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위치를 넘보지 못할 듯합니다. 2020년 50만 대 목표치에 근접한 S&P의 추정 판매량 47만 대 이상의 판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과 2020년
2021년 100만 대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고 기가 베를린에서 4680 배터리가 완성되고 나면 중국산 CATL LFP 배터리 쓰는 폭스바겐이나 일본차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듯 합니다. S&P는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순부채는 본질적으로 0으로 보고 있고요. 주요 신용지표인 EV 에비타에 대한 부채를 기준으로 재무 위험이 10월보다는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보다는 내차 제도표에서 테슬라의 현금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에서 글로벌 확장에 자금이 지원하고 미국에서도 센터라든지 슈퍼차저의 확장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기존 계획대로 양산되는 모습이 드론에 찍혀서 뉴스에 나왔는데요. 은색 차량 덮개에 덮여져서 일렬로 쫙 나열된 모습으로 드론에 찍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모델 Y 장거리 롱레인지와 고성능 퍼포먼스 버전이 온라인 예약 판매가 됐고 1월부터 납품 준비하는 모습이죠. 테슬라 마니아라는 중국인 테슬라 팬이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요. 1월 7일에 다시 상하이에 와서 머스크의 댄스를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월에 모델 3가 중국 내 판매가 시작될 때 머스크가 직접 방문해서 춤을 춘 적이 있죠. 때문에 이번에 모델 Y 출시될 때도 중국을 한 번 더 방문해달라 라는 글을 남겼는데 머스크도 코로나 시기지만 가기를 원한다 라는 답글을 남겼고요. 잠시 머스크 형의 댄스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이런 쇼맨십을 넘어서 친근감을 주려는 일론 머스크를 스티브 잡스보다 더욱 사랑하는데요. 흑수저에서 중국 1등 부자로 등극한 알리바바 마윈의 쇼맨십 또한 그냥 댄스를 좋아해서 라기보다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는 중국인들의 인식을 한 방에 박살내는 계산된 행위입니다. 이 댄스 한 방으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 내 테슬라 발전의 제약의 비경제적인 요인과 리스크를 엄청나게 줄여나갔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대국에서는 댄스 노래 엄청 좋아하죠. 중국 시장 공략으로 테슬라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생산량과 원가 절감, 유럽 수출 물량 14억 중국 시장까지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가 11월에 21,000대 판매로 중국 세단 판매량 순위가 11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10월에 판매된 1만 대 수준에서 2020년 10월에는 판매량이 1만 대 수준으로 15위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자동차 다 합쳐서 전대미문으로 내연기관차까지 합쳐서 세단에서 15위 안에 랭크된 겁니다. 12월에는 충분히 10위 안에 들 것 같고요. 내년 1월 초에 테슬라 공식 판매량 나오면 그때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홍강미니는 올해 판매량이 급증하게 했는데 이도 MPV 모델이고 중국에서 MPV 모델은 일반적으로 하나 700만 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홍강미니는 이번에 500만 원대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판매량이 급등한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 기관의 내연기관차를 보면 일본차 닛산, 도요타, 폭스바겐이 가점하고 있는데 실피하고 라비다, 보라가 중국에서 5년 넘게 베스트셀러입니다. 2021년 중국 전기차 순위가 아닌 자동차 전체 시장에서 테슬라의 도약이 기대가 되고요. 또 테슬라의 모델 Y는 중국 내 가격이 48만 8천 위안에서 53만 5천 위안으로 주행거리가 긴 롱레인지랑 하이 퍼포먼스 두 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간 25만 대 양산이 준비 중이고 중국에서 잘 팔리는 SUV를 생각하면 중국 내 SUV 랭킹에서 5위 안에 충분히 들어갈 듯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SUV인 벤츠 GLC와 아우디 Q5, BMW S3죠. 또 중국 내에서 니오와 리오토가 8위, 9위로 2020년 중국에서 모델 Y가 양산이 시작되면 유럽까지 수출될 것이고 또 모델 3 퍼포먼스 출시, 모델 3 신차 출시,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 확장, 테슬라 트럭 세미 양산 등 중국 내 테슬라의 발전에 빠른 행보가 기대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반과 기초를 잘 닦아뒀죠. 요약을 하자면 테슬라 주식의 연말 급등이 정말 기대되고요. 기관이나 언론의 테슬라의 보도를 보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2021년 글로벌 판매량이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도 살아나고 대신 미국 내 판매량 증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테슬라의 신용등급이 2021년 투자 적극
선도국으로 밝힌다면 또 다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Y가 중국 양산이 시작되어서 중국 내수와 유럽 수출 모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